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수구입니다. 1월 12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이 또다시 상승을 또 더했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이후에 처음으로 4거래일을 연속해서 상승을 만들어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이거는 뭐냐면 CPI에 대한 기대치가 만들어낸 상승 지속이었다. 지금까지의 그 움직임은.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그 CPI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도 처음에 미국 시장 영향으로 0.7%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금융 투자 기관 중에서도 금융 투자가 오늘 매도를 좀 강하게 냈습니다. 그래서 약보합권까지 좀 밀렸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이제 매수세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지수 상승폭을 다시 높여가다가 이제 종가 무렵에 그 기관이 무려 한 3천억 정도를 동시효과에 그냥 물량을 내놓는 그런 모습. 오늘 지금 위클리 옵션하고도 좀 관계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물량을 내놨고 또 반면에 외국인들은 그 동시효과에서 그 정도를 또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861억을 순매수했고요. 제법 크죠. 네. 그 다음에 기관은 4,37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518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는 2365.10포인트, 어제보다 0.24%, 예, 그래서 어쨌거나 근근히 그 플러스는 지켜나갔는데, 그렇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도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코스닥도 시작은 0.5% 이상 이렇게 상승해서 출발했는데, 이건 시작부터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수가 마이너스 3%, 0.3%까지 밀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후 들면서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씩 잦아드니까 지수도 조금 회복을 하면서 보합권의 마감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585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61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95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 종가는 710.82포인트, 어제보다 0.15% 상승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어쨌거나 양시장이 모두 음봉이지만 밑꼬리를 그래도 좀 달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상승을 해온 거에 대한 불안감은 좀 시장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술적으로는 추가 상승을 노려볼 만한 상태이기는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환율은 오늘 1245원 80전으로 끝남으로 해서 40전 또 떨어졌는데 환율은 큰 변동폭이 없이 오늘 움직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서부터 포스코 홀딩스까지 중에서 네이버하고 기아만 60억, 40억 팔았고 나머지는 전부 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거의 70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그냥 2억이니까 별로 보합이다 이렇게 보이고 SK하이닉스를 910억을 샀습니다. 삼성바이오도 55억, LG화학이 191억, SDI가 290억, 여기가 좀 크게 샀어요. 그리고 현대차를 390억 순매수를 했고, 카카오 83억 순매수를 했고, 반면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기관은 206억을 오늘 팔았고, 네이버도 213억을 팔았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외국인들이 며칠째 계속 사고 있는데, 기관은 오늘 126억을 팔았고, 외국인은 227억을 순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기관은 99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비슷하게 외국인 사고 또 기관 팔고 이게 서로 이제 엇갈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특이한 건 이제 풍력, 재생에너지 관련 이게 미국의 이제
IRA 법안도 그렇고 유럽의 리파워 EU 뭐 이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봐도 중장기적으로 이 재생에너지 쪽은 좀 성장이 기대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 데다가 뭐 이제 그 태양광에서 하나솔루션은 미국에 뭐 3조가 넘게 태양광 시설을 투자한다 그래서 좀 올랐다가 이제 오름폭은 좀 줄었습니다만 특히 이제 그 오늘 풍력에 불을 댕긴 건 미국 시장에서 어제 그 브로드 윈드 에너지라고 있죠. 브로드 윈드 에너지 이게 무려 96.9%나 주가가 폭등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싼 주식입니다. 그래서 4불 45센트로 끝났는데 하루 사이에 2불 19센트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는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그 영향을 좀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 이슈가 오늘 확 전면에 쓰는.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도 이것도 정부가 그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2.4%까지 확대하겠다. 근데 이게 2018년 기준으로 23.4거든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늘려서 2030년에는 32.4%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이 14일부터 그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그 순방하는 거 여기에 관련돼서 원전 세일즈가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하고 또 이거와 맞물려서 지금 중동 쪽에 뭐 네옴시티 이후에 계속 중동 국가들이 이제 오일 모인을 내세워갖고 그런 스마트 시티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건설 기계 이게 이제 아무래도 대중동을 겨냥해서 다시 50년 만에 그 중동의 건설 붐을 이 부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하고는 70년대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중동에 가서 건설하면 돈을 좀 건설해서 벌어왔어요. 근데 그 이후는 좀 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노임 따먹기 시절이었고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요. 왜 노임 따먹기는 이제 중국한테 안 되고 또 기술력은 있지만 이제 그게 마진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유럽하고 경쟁해서 아무튼 그래도 뭔가 이제 건설이 국내 건설 시장을 뛰어넘어서 돌파구를 찾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중에서 렘데스비르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뭐 파미셀이나 뭐 비치월드, 에스티팜 이런 거 우리 많이 이쪽이 이제 오늘 좀 움직였어요. 근데 이게 그 여러분 아시지만 이 렘데스비르 쪽이라는 게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원래는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이거를 그 대상으로 연구하는데 이게 성공을 못 거뒀는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 이거를 대체해서 FDA에서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이거 관련주들이 또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리튬 관련주들도 오늘 또 그 테슬라가 인도네시아랑 그 기가팩토리 배터리 공장 뭐 합의를 봤다 이런 뉴스 전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영향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오늘도 이제 임플란트 관련되는 게 좀 올랐고 개별적으로 보면은 그 메리츠 삼형제, 메리츠 증권, 메리츠 화재, 메리츠 금융지주 이거 2월에 MSCI 지수 편입에 들어갈 전망도 있는 데다가 이제 쭉 얘기 나왔던 지주가 증권과 화재를 이제 흡수하는 그러면 이제 주주 환원이 확대되고 뭐 이런 거에 기대로 오늘 이제 메리츠 삼형제가 개별적인 그 재료를 갖고 좀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 불안감을 감추고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CPI 발표를 기대하면서 또 새로운 이슈들로 계속 순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지레 겁먹고 먼저 매도를 할 수는 없죠. CPI가 이제 오늘 밤에 나오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간 오늘 시장의 핵심이면서 특징은 그거였습니다. 시장을 좀 이제 보면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이제 저도 늦게까지 있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지만 오늘 밤에 이제 CPI 결과가 나올 텐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 방향이 결정되겠죠. 네,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CPI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꺾인 걸로 나오면 시장은 더 가고 또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은 걸로 나오면 시장은 빠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미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미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얼마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다우존스 전망치를 기준으로 하면 헤드라인 CPI는 한 6.5% 전년비죠. 그리고 전월비는 마이너스 0.1% 정도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식품 에너지를 뺀 코어 CPI는 6% 정도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금 기대치보다 낮으면 인플레이션이 많이 꺾였다는 얘기니까 다음 달에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 한 25bp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고 근데 지금 컨센서스 예측치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50bp를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시장이 예측을 하죠. 근데 이런 내용만 갖고 이렇게 간단하게 시장 방향을 결정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시장이 이 CPI가 그 상당히 낮을 것이다. 이런 예측치처럼 그거를 예측을 이미 하고 했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지금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셈법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CPI가 낮다. 생각보다 낮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도 아니고 25bp도 하는 겁니다. 뭐 그냥 금리 인상 안 한다. 동결한다. 이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도 뭐 금리 인상은 계속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이어지는 오늘 이제 그 CPI 발표 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갈 텐데 이 구체적인 실적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한 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이익 실현을 좀 챙겨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충동이 지금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CPI가 낮게 나온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라왔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그 기대 재료가 소멸되는 거로 인해서 시장이 한번 접고 가려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겠죠. 그래, 이제 뭐 CPI는 정리됐어. 근데 그동안에 단기 급등했으니까 여기서 이익 한번 챙기고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 이제 물량이 좀 나오고 주식시장은 다시 방향을 바꿔서 떨어지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밤 10시 반인가요? 10시 반 근처에 이제 받을 수 있는 실제로 발표되는 CPI 수치보다 오히려 그 이후에 시장이 이걸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이 결과를 갖고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CPI 수치를 딱 보고서, 이제 장이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쉽게 예단할 수가 없는 지금 이제, 소위 시츄에이션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결과를 진짜 그림같이 보고선 내일은 이럴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시장에서는 우리가 예단해서 예측하는 것보다는 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CPI 결과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시장이 반응하고
그랬다가 우리는 이제 그 결과를 아침에 최종적으로 미국 시장이 끝나면 이제 아침에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뭐 발표되나 마나 뭐 대충 다 나와 있는 건데, 예측치에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흔한 말로 좀 쫄았잖아요. 그동안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뭐 우리가 흔히 이제 피로감이라고 얘기하는데, 피로하겠어요, 주가가.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좀 겁나는 거죠. 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거 이렇게 빠르게 며칠 사이에 휙 올랐는데, 이거 여기서 한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갖게 되잖아요. 그래도 뭐 내일 CPI 나오고, 시장 상황이 싹 바뀌면 이거 안 되는데, 그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보합으로 끝났지만, 오전에 25일을 깨냐 마냐 막 거기에 막 이렇게 간당간당 했어요. 그러니까 성격 급한 분은 막 팔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댓글에도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매매 원칙이 뭐 5일 이동 평균을 깨고 뭐 하는데 그게 뭐 장중입니까? 종가 기준입니까? 뭐 이제 이런 질문 하는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왜냐하면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일찍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거기서는 크게 대세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지내놓고 보면.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런 분도 있고 또 아니면 진짜 파는 분도 일부 파는 분도 계셨을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뭐 투자 성향의 차이니까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 거는 전체적인 그 매매 원칙에서 이게 이루어지냐. 예컨대 이런 거잖아요. 장중에 뭐 5일 이동평균선을 위에서 밑으로 깨는데 이게 그냥 슬쩍 깨는 게 오늘처럼 뭐 깰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툭 떨어졌다 그러면 뭐 이제 당연히 일부 이익 실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또 그렇지 않으면 조금 지금은 이제 그 달리던 관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내일 미국 시장의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이 반응해서 그런 매매 원칙에 준해서 여러분 보면 종목별로 매매 원칙이 다 달라요. 지금 보면 SDI 뭐 SDI는 SDI대로 SDI는 SDI대로 근데 SDI 같은 거는 뭐 오늘 음봉 났지만 아직 5일선에서 멀어요. 그리고 현대차도 그래요. 현대차도 양봉 도지지만 아직 멀어요. 그리고 뭐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도 오늘 음봉 났지만 아직 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종목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매 원칙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입해서 그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시라. 그러니까 참 쉽죠. 근데 이제 그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건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단타로 몰아가느냐. 근데 이제 그거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단타 안 하면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사서 모으면 뭐 그것도 방법이죠. 근데 그 전제되는 게 뭐냐면 그러려면 그 중간에 굉장히 힘들고 가슴 아파야 하는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갖고 계신 것 중에서 메인 포트에 있는 거 일부만 갖고라도 좀 이렇게 해보시고 또 현금 일부 가진 거 갖고도 이 매매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해보시면 해보신 분들도 댓글에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런 거에서는 큰 수익은 안 나지만 작은 수익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올해 시장은. 제가 이제 기회가 닿으면 다시 이제 올해 시장이 왜 그렇게 가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스쿨에서는 한번 말씀드렸고 이번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줌 라이브에서도 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올해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춘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단타가 나쁜 거고 장타는 좋은 거고 장타 뭐 장기 투자하면 정부에서
뭐 세금 깎아줍니까? 상을 줍니까? 예, 단타했다고 세금을 더 때립니까? 뭐 범칙금을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주식시장은 시장 상황에 맞게 나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매매 원칙이 제가 여러분 오랫동안 저랑 함께 백만개미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언제 이런 얘기 또 했습니까? 2020년, 21년에 제가 뭐 이런 매매 원칙 이런 말씀 안 드렸어요. 왜? 그때는 그냥 사면 올라갈 때니까.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는데 우리만 안 바꾸고 있으면 그건 손해나는 거죠. 그건 뭐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일도 시장에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이 매매 원칙대로만 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되게 간단명료해요. 내가 지금 뭘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 이게 되게 간단명료해집니다. 아무쪼록 예측대로 CPI도 나오고 미국 시장 반응도 긍정적으로 해서 이왕에 이렇게 방향 잡은 거 조금 더 오르는 게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이제 밤새 좋은 꿈 많이 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정리 이렇게 하고 내일 중요하네요. 금요일이고 미국 시장 반응 보고 내일 장 끝나고 나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